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이용선입니다. 민선 7기 3년 맞아서 7월 한 달간 전남 동부권 지자체의 지난 3년, 앞으로의 1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전남 도정 살펴볼 텐데요.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의 박수환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전남도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구해보려고 모셨습니다. 두 분 일단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도지사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공통 질문인데 3년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회와 함께 자체 평가 점수를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구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선 7기 3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어려운 때보다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도정에 크고 작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정말 청정 전남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점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자체 점수를 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잘한다가 한 60% 가까이 나온 것 같고 잘못한다는 한 20%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 도민들께서 후한 점수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환 사무국장께도 도정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광양시의 환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느라 도정을 뭐 두루두루 다 살피시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이 좀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총평으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워낙 동부권 중심에 산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 저희 TMS 배출 총량을 비교해 보니까 전라남도가 전국 대비 3위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부분하고 또 동부권의 산업도시인 광양시가 전국 시도군 대비 1위의 배출량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부권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또 사업장 648 사업장 대비 1위를 달성했는데요. 예.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좀 지나치게 작년에 비해서 1.7% 정도 감축하긴 했지만 다른 시도군 전국 대비해서 전라남도와 또 동부권의 산업 도시가 상대적으로 좀 제자리 걸음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 뉴스가 이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뭐 짧게 답변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방금 우리 박수환 사무국장님이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라남도가 이 CO2 배출량이 전국 2위 내지 3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한다 하면서도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동부권 삶의 질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 보면 결국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계기가 돼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들은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게 돼서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지역의 코로나19가 그야말로 비상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전남 동부권 특히 여수 순천 지역으로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은 항상 저희들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어느 한 분만 잘못을 해도 그게 뭐 10명, 20명 이렇게 크게 확진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제대로 하면은 1단계에 해당되지만 전국적으로 2단계에 됐고 더구나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시는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이런 조치, 이런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조치까지도 취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비교적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동북권에서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한두 건씩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관광객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타시도 가서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시도 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무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료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좀 많은 검사를 받아주시면은 이렇게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자까지도 요즘에는 마스크를 다 써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짚어봤고, 날씨가 지금 여름철이라서 이것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어요. 장마가 굉장히 늦었었는데 짧게 좀 끝나는 느낌이고, 폭염도 뭐 30도 중반, 뭐 40도에 육박하는 날씨도 보이고 있다. 이런 예고가 지금 나와 있는데 폭염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상 이변,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정말 필요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이제 폭염은 2018년도에는 폭염특보가 우리 도에 50일간이 있었어요. 지난해는 30일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올해도 2018년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단히 지금 걱정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온열 환자가 322명이나 발생하고 4명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72명 발생하고 사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로당 이 시설에 대해서는 냉방 시설을 다 지원을 했고요. 또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제 보급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이제 축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수산 분야에는 고수온에 있어서 이제 산소 발생기 등을 지원을 해서 고수온 대에서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축산이랄지 수산 분야 저희들이 농축산물 피해도 없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 이제 도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폭염 때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일하시면 안 되고 1시간 정도 일하시고 충분히 좀 쉬시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런 마을 해관이랄지 경로당뿐만 아니라 무더위 쉼터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은 폭염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폭염 참 여름철 대비 단단하게 잘하셔서 좀 현명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대기 동북권 환경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라고도 부르는데 유치 준비는 어떻게 좀 돼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저희 나라하고 경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적극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달에 2021 피포지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로 유치하겠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는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우리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고 유치 활동을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화합이랄지 정말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남해안 남중권, 경남과 전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돼야 된다.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시책들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 특히 여수 산단의
대기 오염 총량제를 앞으로 지금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석탄 발전소도 10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문을 닫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그린 뉴딜의 선도 지역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7개 시도하고도 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11개 시도는 저희 전남, 경남 공동 유치, 여수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힘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여수 유치를 위해서 22개 시군이 다 함께하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그리고 꼭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명 운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가 발빠르게 해나가야 될 부분들은 그것대로 잘 추진이 돼야겠고 박수환 사무국장께도 질문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전남 동부 지역의 환경된 이슈는 가장 또 선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COP28 유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죠? 우선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COP28을 유치하는 것들이 아마 필요하겠죠. 예. 어떤 게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로는 저희가 세계 지금 UN 당사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올 말까지 아마 그 목표치를 세계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감축의 목표나 그리고 그 진행 부분은 매우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끊임없이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급과 시행이 사실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재생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그에 발맞게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들이 조금 더 감축하는 정책들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당사국 총회에 막상 저희 이제 더군다나 전라남도 여수가 총회를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또 망신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 당사국 총회를 유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점검할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들이 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별 예를 들면 이행 성과를 좀 돌아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좀 산업뿐만 아니라 또 갯벌 연안 생태, 또 해안 생태, 그리고 광양만권의 산달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과 정책적 제도 마련 그리고 그러한 유도들이 전라남도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번 이런 유치를 통해서 단순히 한 이벤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환경된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조금 더 끌어가 보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강하게 그린 뉴딜로 또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중 하나가 전남 지역에서는 8.2기가와트 규모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 특히나 전남도 민선 7기 3년 차에 가장 큰 성과로도 꼽고 계십니다. 계획과 규모 또 파급 효과들은 어떻게 될지 소개를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분 답변하기 전에요. 방금 우리 박수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에 기후 악당이란 말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탄소 중립 2050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힘찬 시작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우에서도 광산 도시에 유엔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를 유치를 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 저감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저감하고 있는 모습을 세계인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런 면에서 크게 공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광양망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광양망권 저감 대책을 연차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런 세부 계획들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인데요.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제 서울과 인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상시 보면은 82기가와트 정도 전력량을 쓰더라고요. 제가 전력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피크로 많이 쓰면은 90기가와트까지 써요. 그렇게 8.2기가와트란 것은 우리 전력 사용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규모인데요. 세계 이제 최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수심이 비교적 얕고 거기가 이제 조선 철강 산업 또 바다의 바람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결국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린 뉴딜로 가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게 되고 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결국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보면은 5기가와트 정도 돼요. 아까 80 내지 90기가와트 정도 전력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폭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8.2기가와트만 우리가 하게 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결국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양은 이제 8.2기가와트면은 소나무로 보면은 7,100만 그루를 심는 것하고 효과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민들의 이제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잘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환 사무국장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해상 풍력 관련돼서는 어떤 또 우려가 있는지 민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네. 또 국가적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석탄, 석유, 화력 발전소들을 줄이지 않고 그러한 발전 시스템을 그대로 가면서 재생에너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좀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좀 고려해야 될 것이 해양 생태계 보전을 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육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또 산림 훼손, 농지 파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잘 보지 못했는데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해상 포유류나 해양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연안 생태계의 갯벌에 의존하는 수많은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그곳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조류 생태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민원이 적으면서 풍력 자원이 풍부한 해양 풍력 발전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력 제한에 대한 풍력 발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력 공급이 좀 전력 공급 과정에서 과잉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다 보면은 수요가 초과하면서 풍력 발전을 중지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의 탐라 해상 풍력 발전소가 국가적으로 많이 좀 선도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런 과잉 수요가 밀리다 보면서 지난해 43번이나 출력 제한이 되어서 중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피해액만 6억 8천만 원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와 또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 시스템의 전력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그때 풍력 발전의 출력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요즘에 바다 환경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이런 포인트를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제 에너지 전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에너지를 줄이고 전환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기존 에너지를 그대로 놔두고 전환한다는 것은 전환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재생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재생 에너지를 이제 제대로 확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에너지, 특히 석탄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양 생태계도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국민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상 풍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상 과제로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주민들하고도 상생하고 또 해양 생태계에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공생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대단위로 신안 쪽에 해상 풍력을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정말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어족 자원이 더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족 자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어족 자원은 늘어나지만 어떤 어족 자원은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지금 이제 그 연안 갯벌에 의존하는 주민들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연안 갯벌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 보통 한 20km 정도 거리에 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예의주시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이 쉴 때도 있다. 쉴 때는 석탄이 쉬어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가 쉬는 게 아니라 풍력 발전소가 쉰다는 말씀인데 이제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 불안정성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일관성 있게 에너지를 생산을 같은 출력으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과제인데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력기가 쉴 때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 하면은 바람은 계속 분다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고 그 그린 수소가 우리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장 밑받침이 될 수 있게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린 수소로 변환하는 이른바 그린 수소 에너지 섬 구축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를 좀 더 풀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설명 간단히 들었지만은 이제 해상 풍력을 대단위로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전기가 남아 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풍력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버려지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피크 타임이 지나면은 전력량이 이제 석탄 발전소를 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게 되면은 그 재생에너지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그린 수소를 수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 겁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수소를 또 유통을 하고 운반을 하고 또 액화수소까지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센터 기능 그 기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인공적으로 인공섬을 만들어서 에너지 섬을 만들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뭐 무인도도 있고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섬들을 활용해서 에너지 섬을 만들어서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저장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면 동북권에도 하나 만들고 서북권에 하나 만들었을 때 동북권의 이런 에너지 섬에서는 여수 국가산단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결국은 에너지 섬은 그린 수소가
수소 생태계가 우리가 앞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됐을 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해상 풍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봤고 태양광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국 각지에서도 산과 바다,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수환 사무국장께 질문드리면 이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1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13.2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전남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10기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초기처럼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농지를 훼손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 파괴라든지 지역 간의 또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축산시설이라든지 전라남도에도 꽤 넓은 면적과 호수의 축산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축산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도시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옥상이라든지 주차장, 뭐 아파트 또 학교 역상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어 있고 네. 학교에서 소비하는 전기료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고려해서 도시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라남도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축산산업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산단 개발이 전라남도에서 오래전부터 산단 개발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비어있는 산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단이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한 산단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유지하고 있는 산단을 다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보다는 좀 가까운 인근의 산단, 비어있는 산단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업이 멈추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지사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아니실 것 같아서 뭐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태양광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 이제 산지랄지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산지는 저는 과거 제가 행정부지사 2006년 때 벌써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있다. 그때는 막 태양광 열풍이 산지에 불었어요. 저는 네. 그 문제가 있다고 그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도 저희는 확고한 방침은 산지는 가능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가권이 도지사한테 다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 중앙에 대단이나 중앙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은 더 이상 이제 아주 경사가 완만한 지역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산지 태양광은 산사태 위험도 있고 예.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도시랄지 여러 가지 건물에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어서 미관상의 문제랄지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다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더 앞으로 연구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축산 시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을 하면 좋은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전력 계통 같은 게 충분히 연결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축산 시설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도시 건물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과 연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만 쓰는 산단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의 시범 국가 산단을 만들자까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의지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정말 새로운 공장이나 제조 시설을 하는 것을 서울 경기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한 지역에 해서 재생에너지를 바로 산단과 연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혜택은 수도권에서 보고 또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도 주로 이렇게 전남이랄지 농촌 지역에서만 해야 된다면은 이건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안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단과 재생에너지 이 생산 단지를 연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태양광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반대 이유가 임대농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면은 내가 농사 짓는 것을 뺏길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 방법도 있는데 주로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된다.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것은 그대로 다 허용하면서 추가 수익을 임대 농한테도 주고 소유주에도 주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주고 이렇게 전부 다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지금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전반부의 환경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후반부는 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들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전남도 예산 10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남도의 도로시설 SOC도 대거 확충이 됐다고 하는데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2018년도에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예산이 7조 2천억 대였는데요. 금년 6월달 추경 끝났을 때 10조 6천억이 돼서 3조 4천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볼륨으로 보면은 대단히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예산 형편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22개 시군에 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또 이렇게 도비를 매칭을 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C 분야도 지금 최근에는 매년 1조 2천억, 3천억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SOC 확충을 보면은 이제 여수 화양 적금의 연도 연륙 사업이 완공돼서 이제 백리섬성길 여수에서 고흥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수 화태 백야를 또 새롭게 연도 연륙 사업을 하는 것은 5,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턴키 발주가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국도로 승격이 돼서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이 돼서 앞으로 확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고흥에서 고흥 거금도에서 완도에 예를 들면 금당, 금일, 약산으로 이어지는 연도 연륙 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또 고흥 복내간 지방도도 국도 승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SOC가 대거 많이 확충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동북권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바랐던 것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네. 이제 관건은 확정됐다고 된 건 아니고 예산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기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렇게 채택해서라도 반드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경전선이 있잖아요. 경전선은 광주에서 순천까지인데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보성에서 순천간을 가능한 조기 착공해서 빨리 완공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2시간 23분대인데 23년도까지 하여튼 늦어도 24년도까지는 조기에 개통이 돼서 우리 부산 경남권과 광주 전남권이 이렇게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또 관광에도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남도 의대 참 더 있어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수에서 남해군하고 해저터널 사업 예. 이 부분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예타 통과시키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남도 의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최근에 전남도 지자체 주최로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각각 한 차례 토론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대 유치 상황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의정회부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의정회부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의정회부체를 좀 빨리 가동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늦어도 11월에는 가동이 된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더 빨리 가동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돼서 협의를 할 건데 저희들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증원을 하는 것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모든 의과대학이 학생 수를 좀 늘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증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의과대학 신설이 더 시급합니다. 신설하고 남은 부분을 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순서를 신설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저희들이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해 주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동부권 서부권에서 의과대학 유치에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해 왔다. 선의의 경쟁인데 이제 중앙에서 보기는 너무 싸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으로 보질 않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0년간을 서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염원을 표출한 것이지 말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염원을 표출한 거고 선의의 경쟁을 한 거고 우리는 어떤 결정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 전라남 도민으로 확실하게 정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동부권 서부권이 우선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중앙에서 전남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된다. 많은 충고를 제가 중앙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순천대 목포대 총장님 그다음에 순천시장 목포시장님이 네 분이 만나서 전남에 유치해 주세요 하고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서 중앙요로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부권 주민들 또 서부권 주민들 도민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을 먼저 말씀하지 말고 전남에 유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도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광주 통합 문제가 최근까지는 좀 안 나왔어요.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지금은 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논의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뭐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이제 10월 그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하는 영역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행정 통합을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행정 통합 합의가 아니고 논의를 위한 영역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예산이 그동안에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그 광주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다가 지난 6월 달에 영역비가 전라남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2역, 이제 광주시 2역 그래서 아마 이제 행정 통합을 위한 논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대안들, 방안들 또 장단점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건데요. 그런 연구 영역을 고착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또 최근에 경사가 있었죠. 뭐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각각 뭐 TF팀도 만들어서 관련 사업들을 좀 이끌어갈 생각들인 것 같은데 전남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조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피해자와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함께 또 이렇게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 늦었지만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도에 이제 합동 일원제를 하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면서 또 그때 이제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합동 일원제 참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 유가족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라도 우선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그
사과에 직접 당사자가 국가해야 되지만은 전라남도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에 함께 뛰어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동북권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적극 뛰어주시면서 이렇게 특별법이 통과되게 돼서 대단히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실제 더 중요하죠.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길이 그래도 좀 순탄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말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를 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명예 회복까지도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짧은 기간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명예회복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전라남도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되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조사에 임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은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이제 국가가 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참석해서 그 뜻을 표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북권 도민들의 한결같은 또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주 4.3 사건의 경우는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위자료 문제까지도 이제 특별법에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도 앞두고 지역 공약들 발굴하고 계실 텐데 요즘 뉴스 보시면 대선 이야기가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누가 될까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맞춰서 반영시킬 공약들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서 또 철도 관련된 이야기 잠깐 주셨습니다만 어떤 밑그림 그리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전공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는 말을 못할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별법까지 통과돼서 이제는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제 핵심 과제들을 지난 1월부터 TF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56개 과제 정도가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그런 과제들을 이미 이제 정치권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 연구를 더 해서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그린 수소 에너지선 이런 부분도 되고 또 다도의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우리 전라남도가 맛의 고장이잖아요. 음식하면 전라남도인데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이 있어서 이제 우리 K푸드의 세계화에 발맞춰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도 융복합 산업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화하면서 융복합 산업화하는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그 모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남도에 적용해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까 SOC 분야도 전라선에 국가 계획이 반영됐지만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 이런 부분이랄지 또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권 이런 부분 또 마무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전남 경남 또 전남 광주 이런 메가 그 광역 경제 협력권 이런 사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두 분께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수환 사무국장 기왕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덕담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라는 점 짧게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바라는 점이라든지. 바라는 점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사실은 전라남도가 좀 더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 지역의 동북권 지역에 특히 전라남도의 또 온실가스 감축이 이렇게 저조한 성적에 대한 이유들을 조금 더 되짚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또 도지사님께서 앞장서셔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도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인사 도지사님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에너지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발자취를 줄이는 탄소 선양권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우선 당면한 과제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지역 경제가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전라남도의 행복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남 도정을 살피시는데 또 귀하게 또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7월 한 달간 이렇게 전남 동부권 지자체 민선 7기 3년의 성과 과제 살펴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